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어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종편 얘기가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 채널, 자본금을 부당하게 끌어모으고 무늬만 종편일 뿐 저질 토론, 선정보도, 그리고 재방송으로 편성을 때운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감사장에 계셨죠? 예. 언제 끝났습니까? 어제 계속 파행으로 치닫다가 12시에 그 자동 산회가 됐고요. 그리고 뭐 저는 사무실에서 한 1시 반 정도 나왔습니다. 새벽 1시 반에요. 예. 예, 산회는 자정에 됐고. 예, 예. 예, 피곤하시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 보니까 그제군요. 동아일보가 고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자사 종편인 채널A에 60억 원을 우회 투자했다. 예, 예. 이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어쨌든 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어제 미방위 위원들이 이제 다 그 이야기를 했고, 현재로는 그 민주당에서는 그 팩트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예. 방송법 8조에 따라서 승인 취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가 들어가서 그게 우회 투자고 동아일보 돈이다라는 부분들을 밝혀내면 이 허위 문서와 그 허위 사실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승인 과정에 있어서 허위로 이 문서를 작성해서 그 허위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권을 땄으면 이거는 승인 취소 대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허위가 아니고 이 정당한 절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법인이나 사람이 30% 이상을 갖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우회 투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지면 승인 취소 대상이고 네. 우회 투자가 아니고 그 정당한 부분인데 동아일보가 지분을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이 고월이라는 이 회사 말고 또 환인제약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현재 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면, 활동가의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면, 첫 번째, 사실 확인이 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확정돼야, 네. 그 뒤에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조치의 방법은 허위일 경우에, 허위 보고이거나 허위 문서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 취소를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시정명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팩트냐 아니냐를 네. 사법기관에서 확정해 줘야 됩니다. 아, 방통위에서 이런 것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방송사나 언론사에 대해서 조사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회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예. 일단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들어서 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축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 예금을 수수료만 받고 다시 돌려주는 네. 그런 부분인데 그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서 예. 이 말로 듣는 것보다는 글로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알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이분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고월이라는 회사가 이 골프장 골프하우스 분양을 하는데 여기에 동아일보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액을 가지고 다시
이 고올이라는 회사가 채널A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지분은 고올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결국은 동아일보 돈이 고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여전히 복잡하잖아요. 자, 내 돈을 예. 저쪽 회사에 맡겨놓고 네. 저쪽 회사에서 그 돈을 받아서 이름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우회 투자인데 네.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쪽에 돈 빌려주고 그 사람이 제3자한테 또 내 돈을 빌려주고 네. 그 제3자가 제 지분을 샀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네. 하는데 우리의 상식은 분명히 이거는 탈법이다. 네. 또는 위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 이게 워낙 일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범죄적 구성을 갖고 있는가가 예.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비난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야말로 탈법 범법이 되는지는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자, 이 종편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이제 계획은 내년 1월에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2월 중하순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종편들만 대상으로 하는 승인. 지금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뭐 지상파, 그 다음에 지상파에도 이제 뭐 지역 지상파, 그 다음에 지상파 DMB, 그 다음에 뭐 케이블, 예. SO 이제 이런 것들을 매년 이 순서대로 심사를 합니다. 예. 그건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3년 차인 이제 종편인데 MBN은 이 승인일이 좀 늦어서 네. 4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아.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JTBC가 이제 올 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이 저가 승인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번에 한두 개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경재 위원장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원래 한 2개 정도 했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승인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정치인답게 언론 플레이 아주 이제 능수능란한 양반인데요. 2개를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놓고, 그 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 길들이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을 길들여서 뭐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2개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냐라는 게 어제도 국감에서 그게 예전에 나의 소신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편이 갓 태어났는데 부양의 대상 아니냐라고 하는 또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MB 정권 때의 방송통신위원장들하고 박근혜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이 확실히 온도차는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종편의 조그만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종편의 이익에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했다면, 이경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종편에 대해서도 부처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송통신의 이제 종편 심사 기준표가 총점에서 과락했었을 때 조건부 제어가 또는 승인 취소, 재승인 취소, 네,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관련한 항목에 있어서 50점 이하면 또 조건부 제어가 또는 제어가 거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성과 관련해서 장르 기준 맞추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9 항목 중에
2번, 3번 항목이 50점 미만이면 이 조건부 제어가 또는 그 재승인 거부인데요. 심사위원장의 의지가 즉 그 과락을 했었을 때 조건부 제어가냐, 재승인 거부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심사위원장의 의지가 큰 거죠. 심사위원장은 외부에서 맡습니까 보통? 아니죠. 우리 그 방통위의 관행은 다 이 내부에서 맡았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상임위원이 맡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외부에 맡기면 또 책임 회피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복잡하고 어렵고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영역은 다 외부냐. 예.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데냐라는 이 비난이 또 쇄도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중동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경재 위원장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들 중에서 한 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여당 쪽 그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겠군요. 가봐야 알겠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재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입장이 이제 서로 상충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혹시 좀 우리 양 위원을 좀 공격하려는 언론이, 네. 이경재 위원장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리고 오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요, 그거야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런 취지는 아니죠. 네. 취지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노련한 정치인 출신 이 장관급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한번 살 뛰어보잖아요. 흘려보고, 청기 누설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채택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를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판의 이 여론 떠보기의 전형인데, 예. 그런 모습 아니겠냐. 전혀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두 개를 쳐내겠다라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종편에 대한 시선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입장을 정하겠다라는 네.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분석이고, 예. 표현과 말, 입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항목에 있어서 꽈락이 나왔을 때, 예. 그때 결정 권한을 심사위원장이 갖는 거예요. 그거를 심사위원회에서 공동 의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 구성의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명,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1차적으로 심사위원장이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관행적으로는 심사위원장이 구성을 하면 네. 다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지상파 DMB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었고. 예. 근데 이제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됐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이번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딱 되고 나면, 종편이 1개나 2개가 정리가 되느냐. 네. 안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를 보는 바로미터가 딱 나오겠죠. 누가 심사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누가 심사위원이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는 그 구성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게 내년 1월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만약 양 의원께 네. 권한이 주어진다면,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종편 3사 중에서, 이번에 심사받는 조중동 3사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쳐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네.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심사위원장에 노미네이트도 되지 못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도와 관련된 항목도 있는 거죠? 예, 공정성의 영역입니다. 보도의 공정성. 예.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상 비중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9개 항목 중에 650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그 영역에 있어서, 공정성 영역에 있어서 50점 미만이면, 예.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제어가거나, 제어가 취소거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총점이 에서 잡아내느냐, 네. 안 그러면 항목에서 잡아내느냐, 예, 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군요. 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이 종편들이 지금 4개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영 상태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예, 예. 출범 초기부터 있었던 얘기죠. 예,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작년에 700억, 600억, 500억, 400억 이제 그렇게 적자가 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종편을 왜 취소시키냐. 그냥 4강 체제를 계속 가면 본체가 망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예. 그거는 여러 가지 바람들 예. 그 분노에 대한 또 다른 바람들일 수도 있고 한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배제한다 손 치더라도 미디어 산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본다면 내 쌍둥이가 4% 정도의 시청률을 가지고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블랙홀처럼 다른 기존의 이 매체들이 흡수당하는. 예. 그러면서 전체가 어려워지는. 이제 지금은 그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두 가지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주요 광고주들이 국내 광고를 하지 않는다. 네. 다 해외로 나가서 광고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방송 매체 광고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방송들이 재원의 80% 이상을 광고에 의존을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이 신문의 힘을 그대로 이 방송에 전이시켜서 들어온 종편사사의 광고 확보.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벌써 한 2천억 정도가 기존의 광고에서 이제 쏠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2천억 정도면 이게 YTN 계시죠? YTN 네. 3개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네. 3개에서 4개가.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쪼개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역 MBC, 지역 민방, 그다음에 종교 라디오 방송들, 그다음에 YTN 이제 이런 기존에 건강했던 그리고 좀 건강하려고 했던 이 매체들이 다 지금 이 몇십억씩 이 종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좀 줄여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종편이 1개 정도를 생존시키고 3개는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미디어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지난해 적자가 700억, 600억, 500억, 400억 규모라고 하셨는데 예.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였어요? 저희 TBC가 어쨌든 가장 많이 투자해서 가장 많이 까먹었죠. 네. 그리고 채널A, 그 다음에 TV조선, 그 다음에 MBN, 요 순서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매체가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이 사양산업의 이제 대표적인 영역에 이제 들어섰다고 보는 건데. 예. 3년 전에 조선일보 부수가 140만 부가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102만 부, 40만 부가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중앙도 40만 부 우리한테 그 종편 이 신청을 할 때 그 부수로 제출했던 내용들을 보면 40만 부 줄어서 76만 부. 동아일보가 작년에 51만 부, 올해 조사에서 59만 부가 나왔고요. 네. 매경 같은 경우 23만 부. 문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즉 다들 100만 부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문들이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만에 조사를 했으니까 매년 20만 부씩 빠진 거잖아요. 예.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앞으로 3년 뒤에 현재 추세를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3년 뒤면 다 50만 부 이하짜리로 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선진국의 주요 그 이 일간지들처럼 이제 붓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가 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그 광고 소구력이 뛰어나서 그 이 주요 광고들이 실릴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또 이제 방송의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으로 가는데 예. 그러면 방송에 다 올인했었을 때 이 방송에 있어서 기존의 매체들과 치열한 이제 싸움이 되는데 그때는 좀 공정한 경쟁이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본체인 신문의 힘으로 그 이 자회사격인 방송의 광고를 땡겨오던 이러한 그 이 힘의 전이, 지배력의 전이들이 그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까지 갈 때 다 죽어요. 저는 다 죽는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YTN과 뉴스와이가 방통위에 종편의 보도 과다 편성 문제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했죠. 네. 예,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이 부분이 그 두 가지 그 조치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하나는 이행 실적에 자기들 사업 계획서의 이행 실적에 장르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몇 퍼센트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재승인 심사 과정에 있어서 이제 다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살아남는 그 종편이 있으면 장르가 이제 조건부로 들어가겠죠. 그 기존에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장르를 편성을 반드시 해라. 그리고 뭐 지금 우리의 그 위원회 그 관행은 뭐 6개월마다 그 조건부를 주면 6개월마다 그 점검을 한다든지 연간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혹시요. 그러니까 그 재승인 심사를 해서 특정 종편에 대한 어떤 조건을 걸어서 뭐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승인을 내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예 채널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성격을. 뭐 너희들은 앞으로 종편하지 말고 보도 채널 한다면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 허가장이 종합편성 채널이기 때문에. 네. 네. 자, 뭐 보도 채널처럼 편성 운영하는 것이 지금 뭐 법에 저촉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저촉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촉됩니까? 자, 그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네. 그 이 장르에 대한 그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락이라 하면 연애 프로그램하고 드라마를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예. 50% 이하는 안 된다. 뭐 이런 그 이 장르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더더욱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 자신들이 내놨던 사업 계획서잖아요. 예. 왜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냐면요. 뷰티 콘테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종편 4개사한테 허가장을 줄 때 경쟁을 했었잖아요. 네. 경쟁을 했는데 그 모든 기준이 그들이 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네. 다른 확인은 이 금융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지만 그게 맞나 안 맞나만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후에 우리는 그 방송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할 것인가를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사업 계획서가 자신들의 그
허가장의 핵심적 근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근거를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승인 심사가 그 뜨거워졌던 거고 여기서 지소의 사유들이 그 속출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네. 어떤 법적 근거 이전에 사업 허가의 근거였던 사업 계획서가 그 기본적인 이 기준점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예. 그럼 감점 요소가 될 것이고 그것이 뭐 폭이 크면 취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보도 편성이 과다한 부분만 보더라도. 예. 이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보도 채널들이 이제 YTN하고 뉴스와이라서 요번에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뉴스와이는 종편하고 같이 출범했으니까, 네. 뭐 한동안은 같은 편이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YTN 같은 경우에 그동안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자신의 사활이 달린 문제인데. 뭐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흘러가는 이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전혀 못 읽었죠. 그리고 사실상 이 초기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들어와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제 방에 찾아오는 사람들 예. 중에 YTN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종편이든 지상파든 그 뉴스와이든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는 모든 사업자들,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제 방에 찾아와서 상대방이 뭐를 하고 있다고 다 고자질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부분에 있으면 이건 정책으로 반영을 해온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몇 가지 굴러가는 축 중에 한 축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YTN은. 예. 네. 자, 조금 전에 종편의 뭐 과당 경쟁 구조 때문에 네. 여타 다른 채널들 방송사들의 어떤 수익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네.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것이 한 3개 정도든 이렇게 적정한 수로 감소시키는 그래서 경쟁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다른 재원을 끌어들이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것이 KBS의 그 광고비를 네. 일정 정도 종편 쪽으로 돌려주면 네. 종편도 살고 네. 뭐 다른 매체도 살고 네. 이래서 나온 게 KBS 수신료 인상일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봉지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네. 원두 커피를 마시고 원두 커피 중에서도 브랜드 커피를 마시고 예. 하는 것들은 더 맛이 좋고 몸에 좋은 거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거죠. 예. 자, 내가 2,500원짜리 볼펜을 쓰다가 5,000원짜리 만년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만년필 쓰고 싶어서 5,000원을 냈는데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지는 거는 2,500원짜리 볼펜이고 그 2,500원을 딴 놈한테 준다? 이게 시장 경제에 맞는 이야기고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즉 국민의 돈으로 민간 미디어에 왜 지원을 해야 되냐고요. 예. 그건 아니다. 수신료는 말 그대로 KBS와 그다음에 EBS가 전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KBS와 EBS의 프로그램의 질을 고급화시키거나 훨씬 재밌게 오락가시키거나 훨씬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지 예. 그 돈을 왜 다른 데다가 주냐고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수신료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KBS와 EBS의 대시청자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라. 여기에 사용하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근데 방통위원장부터가 KBS 수신료를 인상하면 그로 인한 낙수 효과를 종편 등이 볼 것이라고 그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고 네. 일정한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는 미디어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네. 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